여러분, 최근 우리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가는 놈만 계속 간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소수의 대형주가 지수 전체를 견인하는 이른바 상위 포식자들의 장세인데요.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3대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가 있습니다. 이 세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권에서 뿜어내는 에너지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고 있는데요. 단순히 덩치가 커서 오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의 상승에는 명확한 공통 분모가 존재해요. 먼저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메모리 제조사가 아닙니다. AI 시대를 열 수 있는 인프라 그 자체가 되었어요. 특히나 고대역폭 메모리인 이 HBM4 시장에서의 이 주도권 다툼과 차세대 패키징 기술력은 글로벌 자금들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실적 93조 원에 영업이익만 얼마예요? 20조를 넘기면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특히나 DS 부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 판매 확대와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엄청난 성장을 지속 중에 있어요. 물론 이 내용은 SK하이닉스에도 그대로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이서만 코스피 상승분의 50%를 담당할 정도로 현재 외국인들한테는 이 코스피 지수가 곧 메모리 반도체 지수다라는 말도 나올 정도입니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AI 칩에 이 HBM을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확정이 되어 있죠. 여기에 현대차의 기세도 무섭습니다. 단순히 차만 잘 파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 자동차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모빌리티 혁신 기업으로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역대급 실적은 기본이고 주주 환원 정책까지 잘해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최애 종목으로 등극했죠. 그래서 기존의 주식시장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세 종목 상승에 대한 이유를 대략적으로는 아실 텐데 하나로 통하는 공통된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를 끌어올린 이 세 기업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실상 이들의 실적과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그런 핵심 파트너. 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반도체 하면 단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엔비디아잖아요. 우리나라의 삼성하이닉스, 현대차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 그리고 전 세계 빅테크들한테 센트럴 AI 허브 역할을 하고 있죠. 삼성하이닉스와는 이 AI 칩의 핵심 메모리인 HBM4 공급과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현대차와는 두 가지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 중이죠.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에도 엔비디아의 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GPU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던 괴물 그 자체였던 엔비디아가 이번에 4분기 실적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역시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작년 말에 구글의 주가가 폭등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글이요. TPU라는 AI 칩을 내놓으면서 엔비디아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자리 잡은 건데요. 당장은 따라잡기 어렵겠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크게 바꿔놨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자체 개발한 이 TPU 칩으로 딱 만들어 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어때요? 엔비디아 칩 없이는 AI 꿈도 먹고 이런 생각을, 이런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써있죠. 구글, 엔비디아 니네끼리 싸워서 누가 이기던 우리는 상관없다. 빵끝이라고요. 누가 잘 만들던 삼성이랑 SK하이닉스는 이 메모리 반도체만 납품하면 되니까 미친 듯이 더 생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D램을 여러 겹을 쌓아 올린 고성능 메모리인 이 HBM4가 삼성하이닉스의 주력 제품인데 최근에 또 호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공급 물량에서 마이크론의 물량은 아예 없고 SK하이닉스가 70% 정도,
삼성전자가 30% 정도 가져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HBM4 시장에서 확실히 대한민국의 2강 체제가 굳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노트북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간 거 다들 알고 계신가요? D램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8배가 넘게 올랐고요. 낸드 플래시도 단기간에 60%가 뛰었어요. 메모리 기업은 이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매출이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영업이익까지 퀀텀 점프하죠.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에 51조의 영업이익에서 몇 년간 수직 낙하하다가 작년 중순부터 끌어올리면서 47조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훨씬 드라마틱하죠. 21년 12조에서 작년에만 얼마예요? 43조 원대. 올해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하이닉스 직원들이 성과급만 3000% 가까이 받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대급 기회가 왔고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삼성의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은 제대로 노를 젓고 있습니다. 삼성은 향후 5년 동안 국내에만 450조를 투자할 거고 그중 절반 이상을 반도체에 쏟아붓겠다고 했어요. 평택에만 반도체 공장 5개를 더 늘려서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만들겠다고 했고 HBM의 첨단 패키징, 유리 기판까지 전 공정 풀스택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SK 최태원 회장은 삼성을 능가하는 금액을 배팅했어요.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반도체에 600조를 투자한다. 이미 HBM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삼성보다도 먼저 찾는 기업이 이 SK 하이닉스인데요. 이 압도적 리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뭘까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모두 다 결국 이 HBM4에 이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 바로 이 유리기판이라는 겁니다. 현재 AI 반도체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엔비디아 칩 이름이 단년 단위로 H100에서 H200 이런 식으로 2배씩 뛰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반도체의 기판이 이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AI 반도체의 성능이 이 기판의 한계에 봉착한 건데요. 여태까지의 반도체는 대부분 이 유기기판이라는 걸 써왔습니다. 대량 생산에도 적합하고요. 가격도 싸고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써왔지만 치명적인 약점들이 존재해요. 열이 나면 휘거나 변형될 수도 있고 미세한 패턴 구현도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하가 걸릴 수 있고 발열이 심해지면 이 데이터에 오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작동조차 안 돼버리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도 올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 AI 서버가 아무리 좋다 한들 이걸 받쳐주는 이 하드웨어적인 요소, 결국에 기판이 못 버티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있어서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이라는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확보해야 할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여기 장점을 제가 써놨죠. 열과 기계적 안정성이 압도적으로 좋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열 AI 패키지 최적화될 수가 있고요. 또 정밀 패턴 구현이 가능해서 3나노미터 이하 이 초정밀 패키징도 가능해집니다. 또 세 번째, 고주파와 고속 신호 전달에 유리해서 HBM 그리고 AI GPU 속도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대형 패널 생산이 가능해서 여러 칩을 하나로 묶는 그 2종 칩 패키징에 최적화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와 우리나라 삼성, SK, LG가 만들어내는 이 미친 성능의 AI 칩을 100% 발휘하게 만드는 게 이 유리기판이라는 거고요. 수년간 연구 단계였던 이 유리기판이 드디어 올해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유리기판 상용화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 AI 반도체 3대 기업 삼성, SK, LG의 사업 현황은 어떨까요? 먼저 삼성입니다. 삼성은 삼성 전기를 통해 세종의 전용 파일럿 공장을 이미 구축을 했고요. 2027년 본격 양산을 목표로 개발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그리고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전부 보유한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가장 빠르게 실제 제품에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자, 다음으로 SK는 SKC가 중심입니다. 이미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이 파일럿 생산을 시작을 했고요. 엔비디아, AMD와 협력하며 기술 검증 단계까지 빠르게 진입했어요. 특히 SKC는 유리기판, 소재와 가공 분야에 있어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 테스트에 있어 가장 빨리 붙어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LG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이지만 디스플레이 기술의 강점을 가지고 있죠. 2025년 시제품 완성을 목표로 구미의 파일럿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로 어떤 주요 특징이 있는지 조금만 자세하게 보면요. 먼저 SK는 유리기판을 SKC와 함께 자회사 앱솔릭스가 맡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상용화가 가장 빠를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왜냐? SK는 이미 미국 조지아주에 유리기판 생산 공장을 세우고 이 칩스 액트라고 하는 미국의 보조금까지 받으면서 세계 최초의 유리기판 양산 팹을 구축했어요. 특히나 이 조지아 공장은 엔비디아 그리고 AMD 같은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이 협력 기반을 다지면서 실제 제품 검증 단계까지 가장 빨리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LG는 유리기판에 있어 말씀드렸듯이 후발주자예요. 하지만 포기한 게 아니라 기존의 강점을 살려 다른 방식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은요, 이 PCB, 모듈 제조 기술이 강하고 또 LG는 전통적인 디스플레이의 강자잖아요. LG 디스플레이, 이 초정밀 글라스 가공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어차피 LG는 이 반도체에 있어서 삼성이나 SK한테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기판 시장만 중점적으로 이 장비 사업에만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 속도보다도 안전한 이 기술 완성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은 SK와 LG가 부족한 기술들을 양손에 다 쥐고 있어요. 삼성은 기판 사업을 담당하는 이 삼성전기, 그리고 패키징과 파운드리를 담당하는 이 DS 부문까지 반도체 전 공정에 필요한 이 전체 스택을 모두 보유한 기업입니다. 유리기판은 단순히 유리만 만든다고 땡이 아니죠. 기판부터 해서 패키징, 파운드리, 메모리까지 이 모든 게 돌아가야 실제 AI 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K는요, 이 디스플레이 기술력인 기판이 부족하고 LG는 기판은 있지만 패키징과 파운드리가 없잖아요. 이걸 다 갖춘 기업은 삼성이 유일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가 될 수 있습니다. 기판에 있어서도 20년 넘게 삼성이 OLED를 만들고 있잖아요. 초정밀 글라스 가공과 레이저 기술은 LG보다도 위라고 평가받습니다. 이런 실리콘에서 유리 인터포저로 대체하는 속도는 삼성이 가장 빠를 거라는 거고, 삼성 전기를 통해서 인텔부터 해서 국내 여러 협력사들과 유리기판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SK는 유리기판의 상용화 속도는 가장 빠를지언정 생태계가 부족하고, LG는 기판 기술은 있지만 반도체 라인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삼성이 유리기판 사업에 있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자동화 공정, 이 로봇에 있습니다. 이게 수율과 이 생산성과도 직결되는 이슈인데요. 유리기판은 기존의 유기기판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민감한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 0.01mm만 어긋나도 불량이 나기 때문에 이걸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삼성도 공식적으로 이 유리기판 공정에서 가장 큰 도전은 이 수율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DS 부문 전체를 2030년까지 100% 무인 공장, 완전 자동화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죠. 유리기판 공정은 당연히 이 계획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판의 이송, 그리고 정렬부터 해서 후공정 조립까지 이 모든 걸 사람이 아닌 로봇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물류와 이 후공정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기판이라는 게 생각보다 크고 무겁고 이 정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팔과 손, 이런 그립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텐데요. 이 영역은 산업용 로봇과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결합이 일어나는 구간이고, 모든 사업이 속도가 생명이듯이 이 로봇 자동화 기술을 확보할 경우 SK보다 더 빠르게 애플, 테슬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로봇 기술을 가진 오늘의 로봇 대박 추천주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우리 감사한 시청자분들께 제 보물인 급등주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건데요.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평생 무료로 써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당일 5% 이상 급등이 기대되는 종목만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시스템인데, 주식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두 가지 부분,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에 사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의 이상 수급,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세력들의 이상 수급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적중률이 90%에 가깝게 유지 중에 있고요. 이 검색기는 따로 설치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증권사와 무관하게 종목이랑 매수 가격, 그리고 등락률만 딱 볼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여기 뭐라고 써있죠? 급등주 종목 포착 검색식이에요. 이게 키움증권 기준 포착 화면인데, 다른 증권사들도 따로 프로그램 설치할 필요 없이 동일한 화면으로 동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건 만족 시간, 이게 매수 타점이고, 종목명, 현재 가격, 이게 매수 가격이겠죠? 오늘 포착된 종목 중에 제가 이번 주에 영상으로도 추천드렸던 로봇 종목 두 개가 보입니다. 뉴로메카랑 휴림 로봇인데, 자, 이렇게 제 채널 주식 홈런왕에 이번 주에 올라간 영상을 보면 넘어서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경량 하모니카 200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 핵심 부품 공급 유력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현재 기업인 이 HD 현대중공업에 우선 용정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번 CES 현대차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모멘텀으로 이 협동 로봇 액추에이터 대장주로 뉴로메카를 추천드렸던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급등에는 삼성 자산운용의 지분 투자가 들어가면서 급등세가 나온 건데요. 과거래일째 폭등하면서 벌써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던 휴림 로봇 내용 한번 보면, 대장주는 바로 휴림 로봇입니다. 이 종목의 핵심 포인트는 이건데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에 이 로봇을 대신 투입해본 경험이 있는가? 휴림 로봇은 방사능과 폭발물 환경에 특화된 로봇 기업인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요즘 현대차에 묻혀서 조금 잠잠한 이 두산 로봇 관련 급등주로 추천드린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앞으로 500조가 넘어가는 이 원전 해체 관련 로봇으로 반드시 주목을 받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휴림 로봇에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이번 주 내내 급등세가 나오면서 55%가량 수익권이에요. 구독자분들은 영상으로 보고 매수했어도 되고, 기존에 검색기 사용하신 분들은 이 검색식에 뜬 매수 추천 가격 보고 들어갔어도 됐죠. 그럼 제일 위에 이 우리 기술로 이 검색식 적용 방법 하나만 보면서 수익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48분이고요. 현재 가격 4,150원으로 잡혀있죠. 분봉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면 1월 16일 10시 48분 시가로 4,150원 포착이 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 이후에 약 10분 뒤부터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최고가 4,950원대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19%가량의 당일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몇 번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종목이 포착되면 이 현재 가격 기준으로 이런저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 매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시청자분들은 이 검색식을 주요 무기로 쓰시던 보조 도구로 쓰시건 성공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갈 거예요.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려드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빠질 수는 있어도 급등 확률은 90%가 나오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10% 구간대에서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댓글창을 눌러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고정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셔서 필수 기재란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구독은 눌러주시고 구독자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모두 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드리는 만큼 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삼성 유리기판 로봇 대박 추천주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물류 자동화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 구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삼성의 반도체 유리기판 공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정밀 물류 그리고 이송과 진공 로봇들이 바로 이런 파트너사들과 함께 구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T-로보틱스는 이미 차세대 패키징 분야에서 이 클린룸 진공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어디에 쓰이느냐? 그대로 AI 반도체, HBM, 유리기판 제조 공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진공 물류 로봇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T-로보틱스는 이 유리기판 공정대응 로봇을 이미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T-로보틱스는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이 무인 공장의 핵심 수혜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와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추진하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도 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협력이 확대가 되면 향후에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이런 부품이나 모듈의 납품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실제로 주가 재료로 부각되는 순간에 T-로보틱스는 충분히 엄청난 급등의 파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놓여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삼성전자의 물류 자동화 협력, 그리고 차세대 패키징, 유리기판에 대응하는 이 진공 로봇의 개발, 그리고 삼성 무인공정의 핵심 수혜,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협력 기대감까지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붙어있는 기업이 T-로보틱스이기 때문에 오늘의 첫 번째 삼성 유리기판 로봇 대박주로 이 T-로보틱스 꼭 관심을 가져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보너스 두 번째 추천주는 캠트로닉스입니다. 이 기업은 OLED 식각 세계 1위 기업인데 이 식각이라는 게 표면을 깎아내는 공정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 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디스플레이를 넘어서 반도체 첨단 소부장 시장으로 이 캠트로닉스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리기판 공정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 TGV 공정부터 전공정 식각 그리고 테스트까지 모든 공정을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미 구축을 했고요. 이건 국내에서는 캠트로닉스가 사실상 유일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바로 이건데요. 삼성전자와 이 캠트로닉스가 유리기판 사업 강화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것, 이게 단순 공급사 관계가 아니라 삼성이 직접적으로 이 지분을 들고 들어오는 구조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 중 하나인 이 삼성전자와 유리기판을 함께 만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건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초대형 모멘텀입니다. 현재 SK그룹은 SKC, 앱솔릭스를 중심으로 미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기업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협력을 하고 있고, 이거에 맞서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선택한 기업이 바로 캠트로닉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이렇게 SK와 양진영이 완전히 갈라지는 상황에서 삼성 유리기판 생태계의 정중앙에 T-로보틱스와 함께 캠트로닉스도 편입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캠트로닉스는 최근 유리기판 양산 라인 구축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이렇게 크게 쓰는 이유는 하나죠. 앞으로 유리기판의 이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성 유리기판 시대가 열리면 가장 먼저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대박 수혜주로 캠트로닉스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오늘 T-로보틱스, 캠트로닉스 두 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 분석과 주가 상방 관점에 동의가 되시는 분들 중에요, 어느 타점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적당한지 혼자서 하기 어려워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각 종목별 매수 매도 타이밍 공략 포인트, 또 기관과 외국인의 예상 수급 구간,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필요하신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따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구글 설문 링크 하나 띄워뒀거든요. 이 설문 링크를 통해서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이 세 가지 정리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떤지 큰 흐름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개장 전에 시가 배팅 급등주 3종목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죠. 돈 내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돈 주신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20만 명 그리고 30만 명 갈 수 있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추천 시간이 7시 반부터 9시 사이라고 돼 있죠. 1시간 반 동안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 이 세 가지를 선별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이모티콘 클릭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는 실제 라이브로 운영 중인 메신저인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매일 장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무슨 재료와 관점으로 선별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추천 나간 종목 3개를 볼까요? 세트레가이, 제주반도체, 현대무벡스, 이렇게 각각 8시 13분, 14분, 17분 개장 전에 종목이 나갔습니다. 세트레가이는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스X IPO 기대감에다가 우리나라 인공위성 대장주가 이 세트레가이거든요. 한화의 우주 밸류체인에도 들어가 있어서 우주항공에, 여기에 방산으로도 엮여있는 앞으로 아주 유망한 주식이니까 올해 매매하시는 동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내용 잠깐만 보면 대부분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인공위성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이 세트레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지분 36.4% 보유, 거의 계열사 수준인데요. 자, 보셨다시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6%를 보유하면서 한화의 지배구조나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신뢰도를 백업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익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시가 2%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초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갔으면 어때요? 당일 27%가량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11월 26일자 밑꼬리를 길게 단 도지 캔들 형태, 이거를 스피닝 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은 매수세랑 그리고 매도세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추세의 전환,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갈 신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죠? 바로 거래량이죠. 이날 이후로 주가가 박살나지 않고 캔들이 옆으로 눕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꽂힙니다.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나갔고 남은 물량이 잘 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양봉의 실체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이때부터 팍 실리기 시작해요. 이건 매수 주체는 세력이겠죠. 세력이 가격을 들어 올리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인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레가이는 스페이스X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슈도 확실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 거래량을 절반 이상 유지하면서 갭을 안 깨고 버티면 불기둥이 계속 터질 만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추천주 제주반도체 역시나 8시 14분 추천 나가서 그냥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면 됐죠. 2026년 올해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관심 가져보셔야 할 세 가지 섹터가 있죠. 첫 번째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올해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팹리스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몇 개씩 공유해 볼 계획이에요. 자,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면 전거래일에도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어때요? 시가 1% 띄우고 고가 18%까지 슈팅하면서 역시나 시초가에만 들어갔다면 16% 정도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 이 주식도요, 제가 산업용 로봇, 특히나 현대차 로봇으로 봐야 된다고 영상으로도 많이 공유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 물류 자동화 있죠? 이 물류 자동화 공장에서 수주를 잘 따내면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세트레가이 다음으로 상한가 근접한 상승, 고가 28%대로 역시나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세 종목 직관적으로 보면 세트레가이 27%, 제주반도체 18%, 현대무벡스 27%로 세 종목 합치면 얼마예요? 72%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시초가에 100만원씩 매수 들어갔다면 72만원 정도의 당일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겠죠? 오늘 처음 입장하시는 분들은 적응기로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일단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입장 신청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뒀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신청하는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장일마다 매일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베스트 세 종목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분만 받고 마감이 되면 이 링크가 삭제가 되니까요. 링크가 보이는 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